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2일 오후 3시입니다. 지난 16일 MBC가 김건희 씨의 몰래 녹음 통화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야, 진보가 아니라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야, 진보가 아니라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 이거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별로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뉴데일리에 이 부분을 포착을 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정치판을 보는 눈이 맑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류건일 선생은 이 시사 논평을 할 때 이념적 시각을 깔고 합니다. 저도 여러 번 강조 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략은 이념입니다. 이념이 빠진 시사 분석은 틀리고 그게 예측도 빗나가는 경우를 저는 흔히 봅니다. 그러나 류건일 선생은 한반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이념적으로 어떤 문제를 시시비비하니까 읽고 나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 글도 그런 글이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김건희, 박근혜는 진보 아닌 보수가 탄핵했다. 뉴데일리에 올라 있는 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진보가 한 게 아니라 보수가 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어느 좌익 매체 촬영 기자에게 한 말 중에서도 아주 절묘한 구절이다. 이 한마디가 오늘의 한국 정치의 모든 걸 설명해 준다. 극좌 혁명 운동권은 의뢰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은 보수 일부가 거기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중에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탄핵파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세월호 당시 박근혜 7시간을 두고 온갖 거짓과 조작으로 정권 타도를 부추겼던 미디어, 예컨대 최순실, 최서원, 태블릿 PC건을 보도한 유력 언론의 역할이 그러했다. 이들이야말로 박근혜 탄핵의 주모자급 동업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할 상괴의 비판,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정도의 비판을 넘어 선정적 방식으로 탄핵의 겉모습을 한 극좌, 급진, 과격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되었다. 선배격인 필자도 그 당시의 집단 무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수 일부의 이런 선택이야말로 오늘 한국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었다. 정치, 사회, 문화 권력이 온통 주사파 운동권에 장악당하여 1948년에 세운 대한민국이 과연 존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위기가 닥친 것도 따지고 보면은 보수 일부가 선두에서 선동한 촛불혁명 탓이다. 우리 류건일 선생은 탄핵의 책임을 오히려 이 기회주의적 보수에 더 많은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는 논법입니다. 보수 일부가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에 좌익 직업 혁명가들의 밀실 음모가 대규모 사태로 확대될 수 있었다. 보수 일부는 결국 급진 과격파도 못 되면서 프랑스 혁명 때의 급진 과격파 자코뱅당의 득세를 자청해서 도와준 꼴이 되었다. 해학적인 현상이었다. 급진 과격파 세상이 되면은 자신들이 제1착오로 죽는다는 것을
모른 그들. 이들의 선택은 오늘날 목격되는 보수 우파 진영의 심각한 내분의 원인이기도 하다. 보수 우파가 분열하여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류의 주도권이냐 아니면 이에 반대하는 측의 주도권이냐의 첨예한 내상을 앓고 있는 것도 바로 그들 보수 탄핵파의 처신 탓이다. 이 균열은 대선 국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의 정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설령 당선될 경우라 하더라도 이준석을 앞세운 탄핵 정파와 그 음모 세력은 재빨리 윤석열을 포위 고립시켜 자신들이 당권과 요직과 공천권과 인사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권력 블록으로 등장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여 의회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권력의 한 축이 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단결이다. 좌익은 내각제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향후의 남북 연방제를 전제한 팔도 독립 수준의 남한 연방제를 꾀하려 할 것이다. 이는 보수 전체의 지립 멸렬, 대한민국 지립 멸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과 우려가 조금의 개연성이라도 갖는다면 탄핵파와 생각을 달리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세력은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칫 탄핵파에 의해 식물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윤석열 후보로서는 집권 과정뿐 아니라 집권 이후까지도 포괄할 전체적인 승리의 틀을 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은 선거에서 살아남을지도 알지 못할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준석을 내세운 광의의 탄핵 세력은 그런 장차의 생존 전략까지도 이미 조직적으로 짜놓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죽 서서 개 줄 일은 안 당해야 할 것 아닌가. 개한테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대안이 나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주변의 회방꾼들을 물리치고 직접 만나 담판하고 그 결과를 군중 앞에서 둘이 손잡고 치켜세우며 극적으로 발표하는 감동적 장면을 연출했으면 한다. 이준석이 부르대는 삼자 필승론처럼 파괴적인 깽판치기는 또 없다. 그건 정권교체를 원치 않는 적의 척후병 같은 반역질이다. 윤 후보는 그따위 소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안철수는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윤석열은 넉넉히 베푸는 덕을 배워야 한다. 안철수 국무총리 제의는 불가능한 것인가? 공동정부론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압도적으로 이겨놓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널 공산이 너무 크다. 두려운가? 그러면 합당하고 단일화하라. 이 대안이 참 좋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만나서 역사적 담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단일화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은 아마 부정선거를 자행해 놓고도 이재명 측에서 오히려 불복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지면은 그거는 국가적 비극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구도가 안철수, 윤석열 더하면 50%, 이재명은 아무리 올라도 35%밖에 안 됩니다. 안철수, 윤석열이 손잡으면 정권 교체론이 한 60% 됩니다. 거기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0만 표 차이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6월 지방선거도 이기고 2024년의 총선도 이겨야 극좌 운동권 출신, 김일성주의자 같은 이런 세력을 정치판에서 일소할 수 있다 하는 원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김건희 씨가 말한 아픈 지적, 박근혜는 보수가 탄핵했다 하는 데서 출발해서 아주 좋은 거창한 대안까지 내어놓은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